안녕하십니까? 치유일기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정성껏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편히 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달걀이 연소보다 더 영양가 높습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 연소가 영양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달걀을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달걀은 가격도 저렴하고 익숙한 음식이지만 연소보다 더 영양가가 높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중년이 되거나 은퇴 후에는 건강과 일상적인 영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는 걸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연소를, 어떤 분은 인삼이나 값비싼 영양식품을 선택하시죠. 하지만 때로는 슈퍼푸드가 우리 집 부엌에 아주 익숙하고 저렴하며 조리하기 쉬운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데 이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달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영양의 보고를 품고 있어 연소조차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달걀을 꺼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걱정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래전의 오해일 뿐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달걀의 오명을 완전히 벗겨주었고 심지어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연소는 귀중한 식품이 맞지만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를 따지면 달걀이야말로 자연이 인류에게 선사한 완벽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저는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과 함께 달걀이 왜 일상 식단에서 보물로 여겨질 만한지, 화려하지 않지만 연소나 인삼도 따라오지 못할 이점을 품고 있는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작지만 놀라운,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달걀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준 영양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달걀이 완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에 필수적인 모든 아미노산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특별한지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연에는 약 500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단백질 분자를 구성하는 데 단 20종만 필요합니다. 이 20종 중 9종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해 반드시 식단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달걀은 이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점으로 이처럼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두 번째 식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걀을 창조주가 준 정교한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하기 쉽고 먹기 편하며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 단백질 외에도 달걀은 연소에도 없는 귀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틴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특히 60세 이상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A, D, E, B12, 아연, 철, 칼슘 등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 작은 달걀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막아 시력을 보호하는 귀한 성분으로 60세 이상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런 성분은 연소나 인삼 같은 고급 식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영양소 함량을 논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식품이 저 식품보다 특정 성분이 더 많다고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달걀은 다릅니다. 제가 달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특정 영양소가 가장 많거나 최고가 아니라 가장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필수 영양소를 적당한 수준으로 모두 갖추고 있어 신체가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대사하도록 돕습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죠. 한국 속담에 부자는 연소를 먹고 가난한 자는 달걀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자와 빈자의 생활 수준 차이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며 연소를 귀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치켜세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비교 대상으로 달걀을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달걀은 흔하고 저렴하며 구하기 쉽고 조리도 간단하면서도 매우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나 희소성 면에서 연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연구자들은 연소와 달걀을 정확히 비교할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 그리고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도 관심 가지실 점은 진정한 영양 가치를 따졌을 때 연소가 달걀보다 나은 점은 단 하나, 더 비싸다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필수 영양소 적수구가 높아지는 시기의 달걀은 많은 면에서 뛰어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더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는 건강 유지, 노화 방지, 신체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조 연소는 약 50%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언뜻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하면 그중 필수 아미노산은 리신, 시스테인, 아르기닌 단 3종뿐으로 신체의 실제 수구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반면 신선한 달걀 흰자는 약 10%의 단백질을 포함하지만 연소처럼 건조하면 단백질 함량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로 주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그 품질과 흡수율입니다. 달걀은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며 그중 9종은 신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해 식품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는 자연계 식품에서 매우 드문 특징입니다. 게다가 달걀의 아미노산 비율은 인체의 생물학적 수구에 거의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 흡수와 대사가 최적화됩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달걀 단백질의 흡수율이 9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달걀의 단백질은 거의 전부 신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낭비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달걀 단백질은 100점을 받았고, 이는 거의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반면, 연소의 단백질은 약 40점에 불과해 흡수율과 생물학적 효율면에서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식품이 신체에 주는 실질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귀함이나 가격이 아니라면 평범하고 익숙한 달걀이 영양 가치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의 당 함량 비교입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많은 이가 연소를 고급스럽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조 연소에는 25%가 당입니다. 즉, 100g의 연소에 25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포함해 당이 거의 없으며 당 함량이 0에 가깝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당은 비만, 당뇨, 지방간,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기 노화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연소의 높은 당 함량은 장점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달걀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으로 현대 과학적 식단, 특히 혈당 조절, 대사 장애 예방,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더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비교입니다. 달걀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분이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자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구시대적인 오해입니다. 현대 과학은 달걀의 오명을 명확히 벗겨주었습니다. 지방을 비교하면 연소는 지방이 거의 없고 리피드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달걀 노른자는 공장식 달걀 한 개당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꼭 기억해드리고 싶은 점은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과거에 생각했던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세포 구조, 뇌 기능, 신경계 활동에 필요한 유익한 종류입니다. 달걀이 왜 오해받았고 왜 오늘날 다시 달걀 섭취를 권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다음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량 영양소 비교입니다. 누가 진짜 미네랄의 보고일까요? 우리는 연소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자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건조 연소 100g에는 674mg의 칼슘이 들어있어 매우 높은 수치이고 뼈와 신경에 좋은 마그네슘도 일정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받지 않는 점은 연소에는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100g당 약 1987mg의 나트륨, 즉 거의 5g의 소금에 해당합니다.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약 2g인데 이는 연소를 많이 먹으면 소금 과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혈압, 신부전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은 한 개당 약 65mg의 칼슘과 적당한 마그네슘을 포함해 뼈와 근육 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연소에는 거의 없는 필수 미량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혈구 생성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철, 면역력과 상처 치유, 생리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아연, 그리고 셀레늄, 구리, 망간 같은 다양한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달걀의 미량 영양소가 매우 균형 있게 분포되어 흡수가 용이하며 특히 고령자에게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함량 비교입니다. 누가 진정한 비타민 저장고일까요?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많은 이가 연소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비교하면 달걀이야말로 매우 풍부한 천연 비타민 저장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소에는 비타민 B1, B2, B3, B6, B12, E, D, A, 엽산, 콜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달걀은 가장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비타민 A, D, E, K, 비타민 B군, B1, B2, B3, B5, B6, B7, B9, B12, 콜린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달걀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해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며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비타민의 종류 면에서 이미 달걀이 연소를 압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함량을 비교하면 연소는 시력, 면역, 뼈 건강에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 A, D, E, K, E 매우 적습니다. 연소가 고급 식품으로 여겨지지만 비타민 함량 면에서는 달걀이 월등히 우수하며
다양한 필수 비타민을 더 높은 함량으로 제공해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일상 식단에서 달걀은 연소보다 더 풍부하고 접근하기 쉬운 비타민 공급원입니다. 여섯 번째는 씨알산 비규입니다. 뇌와 면역을 위한 황금 영양소죠.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씨알산은 뇌 건강, 신경계, 면역에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신호 전달을 돕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연소는 씨알산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해 오랫동안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은 귀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씨알산이 일부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암세포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연소 사용을 신중히 고려하거나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씨알산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그 중에서도 달걀에 씨알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리알은 한 개당 약 200mg의 씨알산을 포함하고 닭알은 보통 한 개당 약 20mg을 포함합니다. 즉, 일주일에 닭알 5개를 꾸준히 먹으면 연소에 버금가는 씨알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6가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달걀은 단순하고 저렴하며 익숙하지만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씨알산까지 달걀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연소를 능가합니다. 연소는 귀하고 값비싼 고급 식품이지만 달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한 완벽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달걀은 자연이 우리 건강을 위해 선사한 작은 보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이렇게 영양가 높은 달걀이 억울한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달걀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여겨져 많은 이가 꺼리거나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 오해를 명확히 분석하고 오늘날 과학이 달걀의 오명을 벗기고 매일 달걀을 먹도록 권장하는 이유를 건강보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중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섭취한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청 콜레스테롤의 약 20에서 30%만 음식에서 오고 나머지 70에서 80%는 간에서 자체 합성됩니다. 인슐린 증가, 지방간, 장기적인 스트레스 같은 대사 장애가 있을 때 간은 내생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려 혈중 균형을 깨뜨립니다.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주로 내부의 대사 장애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은 달걀이 아니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러한 지방은 동물성 기름, 내장, 동물성 버터, 닭껍질, 기름진 붉은 고기, 혹은 여러 번 튀긴 음식, 공산품 비스킷, 가공식품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달걀에는 트랜스지방이 없으며 포화지방 함량도 매우 낮습니다. 닭알 한 개당 약 1.6g에 불과하므로 과거 우려했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과학적 연구들이 달걀이 적절히 섭취될 경우 위험보다 이 점이 훨씬 많음을 보여줍니다. 2013년 BMJ에 게재된 연구는 17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하루 한 개의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개의 달걀을 먹는 사람은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허혈성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들은 달걀이 제2형 당뇨병 위험을 28%까지, 고혈압 위험을 32%까지 줄이고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같은 미량 영양소를 통해 기억력, 시력,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영양 전문가들도 이제 건강한 사람은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동의합니다. 심지어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도 포화지방 총량과 전체 식단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면 달걀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히 달걀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셔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날 영양 전문가들은 하루 한두 개의 달걀 섭취를 권장합니다. 놀랍게도 달걀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나 재료와 결합하면 단순한 영양식품을 넘어 몸을 내부에서 회복시키고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기혈을 북돋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며 아름다움을 지키는 귀한 약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달걀을 언제,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달걀을 먹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부엌에서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올바른 시간에 먹고 적절히 조리하며 적합한 식품과 결합해야 건강에 대한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달걀을 먹기에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에 달걀 한 개를 먹으면 신체가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깨어납니다. 달걀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고 아침 내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고품질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간식에 대한 갈망을 줄입니다. 이는 체중, 혈압,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더 특별한 점은 달걀에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 직접 관여하여 기억력, 집중력, 정신 명료함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아침에 달걀 한 개는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식품입니다. 저녁도 달걀을 먹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달걀은 하루 중 언제 먹어도 좋은 식품이지만 저녁에 먹으면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다. 오후나 저녁에 가벼운 운동이나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후 달걀 한 개를 먹는 것이 훌륭합니다.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여 근육 회복과 재생을 돕고 시간이 지나며 근력과 체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달걀에는 트립토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여 정서 안정과 수면 조절을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따라서 저녁에 달걀을 적절히 먹으면 더 깊은 잠, 편안한 마음, 불안과 불면증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가 겪는 문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부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 저녁에 달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어려울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찐 달걀을 우선 선택하시고 기름진 튀김 요리는 최대한 피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5에서 2시간 전에 달걀을 먹어 소화계가 일할 시간을 주세요. 저녁은 가볍게 달걀에 죽, 삶은 채소, 맑은 국을 곁들이면 흡수가 더 쉬워지고 속이 편안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달걀이 포함된 식사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시간 외에도 조리법은 신체가 달걀의 영양소를 얼마나 흡수할지를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히 익힌 삶은 달걀이 가장 최적의 흡수율을 제공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체는 단백질과 영양소를 거의 완벽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스크램블 에그나 찐 달걀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너무 바삭하거나 과도하게 익히면 고온으로 인해 단백질이 변성되어 영양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생달걀이나 반숙 노른자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영양 흡수를 줄일 뿐 아니라 살모넬라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을 높여 설사, 구토, 고령자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생달걀에는 비오틴, 신경과 피부에 중요한 비타민 A 흡수를 억제하는 아비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익지 않고 너무 덜 익지도 않은 적당히 삶은 달걀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최대한 흡수하며 기름을 추가하지 않아 고령자, 다이어트 중인 분,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매번 삶은 달걀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만 먹으면 질릴 수 있죠.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변함없는 음식은 입이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가지 간단하지만 달걀을 천연약처럼 업그레이드하는 조리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맛있고 영양가 높고 지루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건강 수구를 지원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조합 중 하나는 달걀과 강황, 꿀이 함께 찐 요리입니다. 이는 건강관리의 황금 트리오로 피부 미용, 항염증, 소화 지원, 산후 회복, 특히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다갈 1개, 강황가루 또는 으깬 생강황, 한 작은술, 순수꿀 한 작은술을 섞어 중탕으로 15분간 찌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먹기 쉽고 신체를 부드럽게 정화합니다. 또 다른 친숙한 요리는 쑥과 함께 부친 달걀입니다. 많은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익숙한 요리죠? 이 요리는 보혈, 생리 조절, 두통과 복통 완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효능은 그 이상입니다.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어지럼증, 허약, 관절통, 염증을 줄이고 특히 종양세포 억제와 경련 완화에 효과가 있어 위장, 대장, 생리통, 심지어 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최소 3에서 4년 된 성숙한 쑥을 선택해야 정유 함량이 최적입니다. 조리 시 생쑥과 생달걀을 섞어 바로 부치지 마시고 쑥을 먼저 살짝 볶은 뒤 달걀을 넣으세요. 그래야 향과 약효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터리보리와 달걀은 설사, 복부 팽만, 소화장애 치료로 유명한 민간 요법입니다. 매일 먹어도 장 건강을 지원하며 특히 속이 차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한국의 터리보리는 귀한 약재로 여겨지니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정에서 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조금 독특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조합은 대추와 구기자와 함께 찐 달걀입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대추와 구기자가 비쌌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저렴해졌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이 요리는 보혈, 진정, 기억력 증진,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대추 5개와 구기자 한 작은술을 300ml 물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 뒤 달걀을 풀어 넣고 저으시거나 새 재료를 함께 중탕으로 15에서 20분 찌면 됩니다. 다음은 부추와 달걀입니다. 소박하지만 놀라운 건강 이점이 있는 요리입니다. 부추는 기침, 감기 치료, 면역력 증진, 특히 남성 생리 기능에 좋습니다. 부드럽게 부치거나 찌셔도 좋고 꾸준히 드시면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자소엽, 차조기, 과달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에 적합합니다. 자소엽은 따뜻한 성질로 감기 해소, 해열, 복부 팽만 완화, 소화 촉진에 효과적이며 한성 체질이나 속이 차거나 감기에 걸린 분들에게 좋습니다. 자소엽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썰고 달걀과 섞어 부드럽게 부치거나 찌세요. 또는 자소엽 달걀죽을 만들어 드셔도 맛있고 영양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생강과 함께 찐 달걀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향이 나도록 볶은 뒤 달걀을 넣어 부치거나 섞어 찌세요.
이 요리는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 치료, 소화 지원, 메스꺼움 완화에 좋습니다. 겨울철이나 과식 후 속이 불편할 때 특히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달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부엌의 황금약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와 결합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으며 내부에서 건강을 키우는 요리가 됩니다. 일주일에 1-2가지 요리를 번갈아 시도하시면 입도 즐겁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잠이 잘 오며 소화가 좋아진다면 올바르게 먹고 계신 겁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 글은 연소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연소는 매우 귀한 식품으로 특히 병 후 회복, 허약, 수술 후 보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훌륭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적절한 지침에 따라 연소를 사용하시는 것도 건강 관리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달걀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를 되찾고 오랫동안 오해받고 잊혀진 슈퍼푸드의 오명을 벗기기 위함입니다. 달걀은 가정의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올바른 방법과 적정량으로 사용하면 약이 됩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올바르게 먹으면 달걀이 연소보다 더 영양가 높습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서는 일주일에 4개에서 6개의 달걀을 꾸준히 드시고 주변의 채소, 향신료, 민간 약초와 결합하여 맛있고 경제적이며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해 보세요. 이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님, 누님,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건강, 마음의 평안, 튼튼한 몸, 매일 밝고 즐거운 마음을 기원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시작 단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널 구독, 좋아요, 이 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고 제 채널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인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